슬프게도 남자들 중에 몸 미친 듯이 운동하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 또는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요. 슬픈 겁니다. 여자분들 맨날 힘들게 다이어트 왜 하세요? 사랑받으려고. 아니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 해서 사랑받나? 예, 그만큼 컴플렉스가 많은 거지. 갈증,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공허함, 결핍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살면서 뭐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긍정적인 어떤 욕망뿐만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각한 결핍, 그로 인한 초라함을 느끼는 컴플렉스가 역설적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하는 승화적 에너지로서 작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엔진이 잇따르면 플러스적 엔진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적 엔진도 씁니다. 저도 결핍 있고 컴플렉스 있고 많습니다. 저 멸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커다란 몸 가지고 싶고 막 튼튼한 몸 가지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결핍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심리학에선 뭐라고 얘기한다? 그런 거조차도 컴플렉스도 잘 승화시키면 힘든 고통이나 역경을 돌파하게 하는 커다란 슈퍼카의 엔진처럼 작동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도 되게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기운, 개장수의 바이브를 금기운, 마스터의 힘으로써 할 때 이 바탕의 에너지가 사실은 뭐다? 컴플렉스 에너지처럼 마이너스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황당하지만 금기운 마스터의 에너지를 가질 때 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아들러 심리학처럼 쓰입니다. 그럼 뭐가 쓰이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기가 쓰레기이길 희망하십니까? 난 인간 쓰레기다. 난 인간 말종이다. 그게 자신의 목표인 사람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천사가 되고 싶다. 나는 평생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되고 싶진 않다. 쓰레기가 되기 싫다라는 부분을 따지면 여기 있는 분들 거의 100%가 거기 동의하십니다. 욕망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선함의 역사, 도덕의 역사고 모든 인류 보편 문화가 선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도 인간 말종 쓰레기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여러분들 100% 동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천사가 되고 싶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어느 쪽이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쓰레기가 되기 싫다와 천사가 되고 싶다는 아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되기 싫다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작동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되고 싶다는 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작동 에너지가 되지 못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겁니다. 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착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들 다 바라죠.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하진 않으세요. 이해하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신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나 고통을 크게 감수하진 않으신다고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그 이미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작동 에너지로 쓰이지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기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잘 살려고 해도 내가 그걸 했을 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도덕적으로 내가 쓰레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게 되거나 또는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되기 싫다 또는 천사가 되고 싶다, 이 둘은 매우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거다. 밑에는 작동 에너지로서 하나도 쓸모가 없고 위에는 엄청난 작동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식의 걸 상명학에서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금기운과 마스터는 나는 마스터가 되고 싶다, 나는 착하게 될 거다, 나는 잘 살 거다, 이런 식의 플러스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나 이게 되고 싶다, 나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 마스터가 되고 싶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너무 이상한 판타지 같은 거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뭐를 이루고 싶고 나는 뭐를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그걸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뭐 어쩐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나는 뭐가 좋고 나는 뭐가 싫고 자꾸 이런 거 따지는 정말 유치찬란한 기호를 따지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약간 초딩 버전이라서 이렇게 유아기적 퇴행인데,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난 그게 좋은데 난 뭐가 싫은데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아직 성인이지만 퇴행기를 거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좋아하면 그걸 하고 내가 싫어하면 그걸 안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고 입만 털고 꿍시렁대고 인상만 쓰고 나 뭐가 너무 하고 싶고 뭐가 너무 되고 싶고 나 그거 너무 좋아하고 나 얼마 때 그거 할 거고 나 그거 취미로 할 거고 안 한다고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뭘 좋아하고 바라면 내가 그걸 할 거라고 믿는 자체가 아직도 학생이라는 거야. 아직도 중딩 고딩이라는 거야. 나이를 30 몇 살 먹어도 나는 성인으로서 내가 뭘 좋아하고 목표를 삼으면 난 그걸 할 거야.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하면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어른이 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자기 입으로. 나 자신 없는데. 난 그래도 뭐가 좋은데. 난 그거 너무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인데. 그러니까 딱 표현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나는 아직 성인이 되긴 글렀고 왜 그러면 성인이 안 됐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인 내가 뭘 좋아한다고 그걸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고 내 뜻대로 남이나 다른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건 둘째치고 나조차도 내 맘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보면 이 개인주의자들, 관계 미니멀리스트 어쩌고 떠드는 개인주의자들이 왜 바보냐? 그들이 개인주의를 선택한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어떤 인간이 나는 관계주의를 안 하겠다, 피곤하다, 나는 개인주의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백교양님 어서 오세요. 이민철 교삼세 우리 백교양님 3원기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저런 개인주의자들을 눈만 돌아보면 주변에 다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왜 저러고 사냐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주의자들은 자기는 관계하는 게 피곤하다, 개인주의로 살겠다 하면 왜 저렇게 살겠다면
남하고 세상이 나랑 안 맞아. 이해하셨어요? 나는 중국 요리 싫어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친구 만나면 회식도 짱깨를 먹지. 아, 짜증나. 나는 영화 안 좋아해. 나는 뮤지컬 좋아해. 근데 자꾸 맨날 영화 보자고 자꾸 그래. 나랑 안 맞아. 다른 사람들이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내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세상이 자꾸 나는 싫어하는 거. 나는 다른 게 좋은데 자꾸 뭘 강요해. 이래서 개인주의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에 2020년 말, 그러니까 거의 23년이겠네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41%입니다. 41%.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혼자 사는 세상에선 하나도 안 내울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나만 엿대는 것 같으면 되게 엿대는 것 같은데 다 엿댄대. 다 결혼하는데 나만 결혼 안 해. 그러면 이게 막 너무 막 우울증이 되는데 다 결혼 안 한대.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외롭다가 안 하고. 아, 요즘 뭐 꼭 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비혼은 선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자기의 성향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는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인 줄 아는데, 네가 외로움을 안 타는 게 아니라 국민의 41%가 국민의 41%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남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인생 엿됐다라는 어떤 좌절감이 안 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자는 외롭지도 않겠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취향대로 내 맘대로 사니까 개인주의가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자도 이 개인주의 어떤 그 트렌드 열풍 때문에 개인주의자로 대부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미니멀리스트라든지,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남과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나랑 안 맞고 내 말을 안 듣고 이것만 하는 거지. 남하고 세상은 나랑 안 맞고 내 말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나랑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나랑 살아야지. 나 혼자 살아야지 생각하는데, 상미학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런 너는 네 말 들을 것 같니? 응? 이게 참 웃기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개인주의 라이프 스타일의 성공길이 뭐냐면,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가 계획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잘 실천해서 다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이게 개인주의자가 혼자 살면서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난 뭐를 할 거고, 언제 뭐를 할 거고, 뭐를 하며 살 거고, 이건 안 할 거고, 저걸 할 거고,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계획을 세워. 그리고 이건 남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맘대로 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걸 잘 실천해. 그래갖고 나는 내가 바라는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웃긴 게 뭐냐? 응? 그게 되면 네가 인간이 아니지. 인간은 원래 남만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개인주의 라이프의 실제는 뭐냐? 무슨 깔끔하고 막 잘 꾸며 사는 미니멀리스트냐? 아니야. 일단 귀찮음, 게으름, 졸림, 미움, 이런 것과 맨날 싸움. 현실입니다. 어떤 개인주의자가 자취방에서 계속 비혼으로 혼자 살면 삶에서 늘 싸우는 최고의 적이 뭐냐? 저런 것들이에요. 맨날 청소해야지, 방 청소해야 되는데 설거지 밀렸는데 설거지했는데 빨래해야 되는데
아, 저거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강아지 산책시켜야 되는데, 아, 은행 업무 봐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맨날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도 안 해. 점점 더. 왜? 아니, 뭐라 그런 인간이 없어. 그리고 조금 몸 피곤하고 그러면 자기 바쁘고 게임하기 바쁘고 밥 안 해먹고 배달 음식 해먹기 바쁘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기 바쁘고 뒹굴뒹굴 대고 쇼핑이나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냥 뒤질 때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 게 개인주의자의 삶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개인주의자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인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해, 과학적 이해가 부족해서 인간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민주주의 시대니까 과거 역사를 재평가할 때 성군, 선한 정치를 편 사람들과 크게 졸라게 빨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서양 어디고 꼭 어떤 군주가 절대 군주의 폭정을 일삼고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정치를 못하거나 그 당시 시대가 발전을 못하거나 사람들이 못 살았냐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주의, 즉 선한 민주주의적 정치가 전 세계에 이 대세가 됐음에도 아직까지도 정치 쪽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 군주론의 이 베이스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정치. 그래서 역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 둘 중에 어느 걸 갖고 정치를 했을 때 더 정치가 잘 되었는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건 현대 심리학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와 항상 대립하는데 심리학이 특히 이제 뭐 행동 경제학 같은 분야들이 정치적 해석과 되게 가리는데 행동 경제학에서 이 부분을 결론 내린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회사한테 돈을 열심히 더 많이 주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죠. 이렇게 구라를 하는 거지. 그게 사실상 과학적 효과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돈 더 많이 주면 돈을 많이 받아서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한 잔 더 할까? 그러면서 기분이가 더 좋고 돈을 더 쓸어 다닐 뿐이지 월급이 늘어났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한다, 설령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요즘처럼 고도의 과학 집중이 일어나는 이런 현대 시대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회사의 실질적 매출 증대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오르고 내릴 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게으르게 했다. 이거 갖고 삼성전자 매출이나 순이익이 오르고 내릴까요? 그거 딱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삼성전자의 매출과 순이익은 노동자의 어떤 열심히 일하는 부분 또는 생산성에 달렸을까? 퍼센트가 너무 낮죠. 대부분은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그냥 다 어떤 반도체 시세, 어떤 반도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어떤 시세, 수요 공급의 어떤 흐름, 또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정치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데 더 영향을 받지. 예. 그런 데 영향을 받지.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든 일하지 않았든 노동자 때문에 돈이 더 벌린 거든 아니든 그냥 이번에 어떻게 돼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순이익이 올려나면 주주한테는 일정 부분 배당을 하고 직원들한테는 일정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나눠주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벌었으니 너희들 몫이 다 감사하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미 뻔히 사회적으로 증명된 에너지의 엔진 부분을 인간은 자신한테 적용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당근으로 야, 너 이걸 열심히 하면 너 이렇게 좋은 삶도 살 수 있어. 너 이번에 열심히 하면 몸매가 이뻐져서 저런 옷도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널 사랑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당근을 제시하고 이러면 내가 열심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들은. 응? 근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 이게 남을 다룰 때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멍청한 인간이고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때도 나를 당근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멍청한 생각입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갖고 난 뭐가 좋아, 뭐가 싫어, 뭐가 되고 싶어, 뭐를 뭐 할 거야. 맨날 이 주둥어리만 떠드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내 직원이 저한테 월급 2배로 올려주시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사의 매출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월급을 2배로 올려주는 멍청한 사장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실 플러스적 에너지로 그렇게까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보 같은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아직까지 이 제공되는 컨텐츠가 뭐냐면 그게 지금도 유튜브에 가득한 동기부여 영상이라는 거예요. 동기부여 영상. 뭐 해병대원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고 꿈을 이루면 이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래 나도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자신을 푸시해서 뭔가 열심히 살게 만들려는 자체가 정말 멍청한 발상입니다. 상묘학이 왜 대인관계를 하라고 하나? 상묘학이 대인관계를 베이스로 하는 자기개발 학문인 이유가 경험적으로도 너무 쉽습니다. 원래는요, 외벌이로 혼자 사는 또는 외벌이로 같이 삶. 이 두 개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월 400을 벌어요. 400 벌어 혼자 살아. 밑에는 400을 벌어서 부부랑 같이 살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요. 당연하죠. 혼자 쓰잖아. 400을 자기가 혼자 쓰니까 저축도 더 많이 하고, 적금도 많이 들고, 모아서 집도 사고, 이쪽이 더 그래야 돼.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쪽이 더 돈도 더 많이 모으죠. 이쪽이 더 열심히 살고 훨씬 더 뭐 집장 받는다고 이쪽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벌이. 이게 개인주의의 단점이에요. 개인주의는 채찍의 시스템이 없다. 아무도 내가 뭘 안 하잖아요. 터치를 안 해. 아무도 터치를 안 해.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관계주의는
내가 일을 안 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방탕하게 하면 바로 칼같이 뭐가 내려와. 관계주의는 채찍이 떨어집니다. 지랄해. 같이 사는 사람이 지랄을 해.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태클을 걸고 잔소리하고 좋은질하고 푸시하고 이런 거 졸라게 싫어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나를 푸시하는 측면에서는 안전핀으로서의 관계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내가 돈만 있으면 굳이 없이 그냥 피곤하지 않게 혼자서 재미나게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 이래로 우리만 돈이 없었지 돈 많았던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고요. 이게 항상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개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뉴욕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뉴욕이 무슨 환상의 도시고 파리가 환상의 도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피곤한 인간들 틈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맘 놓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는 너만 돈 없지 돈 많은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혼자 사냐? 대부분 다 같이 살아. 대부분 다 같이 살아. 그래서 역사 이래로 다 관계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왜? 어느 정도는 관계가 안전핀, 채찍 이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다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자기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의지하거나 조금 자기를 채찍질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건데 이 개인주의자들은 관계조차도 답정너, 답정너로서 내 말대로 따라줄 사람을 찾죠. 그러면 그건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당근뿐만이 아니라 채찍의 기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최소한 절반 이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피곤한데 하루 또 빠지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의지력, 실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지각하면 혼나고 잘리면 도태되고 생활비를 구할 길이 없고 이렇게 공포적 반응, 불안적 반응, 채찍적 반응 때문에 그나마라도 직장 다니면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간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를 굴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럼 하고 내가 하기 싫어.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맘대로 내가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을 그래서 가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장수 바이브도 내가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싶다. 뭐 파워, 권력, 뭐 알파메, 걸크러쉬 이런 뭐 짱 매력 이런 것들 개념이 이게 개장수 바이브의 전부가 아닙니다. 개장수 바이브의 절반의 에너지는 뭐냐? 죄의식입니다. 똑같아요. 그게 어떤 거든 인간은 플러스적 엔진만 갖고는 자신을 움직여내지 못합니다. 플러스적 에너지만 갖고 스스로 당근만 갖고 스스로를 열심히 살게 하지 못해요. 채찍을 자기한테 때려야 됩니다. 마이너스 에너지, 컴플렉스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묘학은 그 개장수 바이브조차도
관계적 죄의식이 절반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